친구들 밥 잘 챙겨 먹었어요? 저는 밥 먹고 싶었는데 밥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과랑 집에 야채들이 거의 시들시들해서 곧 어딘가로 떠나려고 해서요. 걔네들 잡아다가 볶아서 먹었어요. 야채 볶음이랑 그렇게 간단하게 먹었어요. 친구들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무튼 하루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뭘 조금 하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음, 오늘도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뉴스 보다가 좀 되게 울컥하고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너무 슬프잖아요. 에이, 말하려고 하니까 또 눈물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울컥해가지고. 네, 그런 마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슬프거나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잘 살피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날씨도 엄청 춥잖아요. 그런데 다 막 삭발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도처에서 그런 사고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을 하다가 공장 가동되는 그런 과정 중에 그럴 수도 있고, 사고는 진짜 무수히 많은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빨리빨리 사건이 수습이 되고 또 남아있는 가족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어루만져주고 눈물 흘리지 않게 안아주고 그런 마음이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저도 슬픈데 가족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나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아프거나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막 추운 겨울인데 다 막 유가족들이 삭발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슬펐어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슨 일 있어도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또 누군가 사랑스러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그 가족들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그런 아픔들이 커지면 사회 문제로 점점 이렇게 가정, 사회, 국가, 세계화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잖아요. 파장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작은 부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먹는 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 마음을 소중하게 내면 여러 사람들한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지만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또 그렇게 퍼지는 파장도 역시 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 두 가지 면이 있잖아요. 동전도 앞뒷면이 있어서 하나의 측면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또 칼도 잘 사용하면 그게 또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다르게 사용하면 누구를 해치거나 그런 용도로도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의 쓰임새가 그렇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쓰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칼을 잘 사용하면 진짜 배고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그 맛있는 음식을 주기 위한 재료 손질들을 이렇게 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때 도구로서 이용이 된다고 하면 진짜 값어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건이나 여러 가지들을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잘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칼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대량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진짜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돌아가는 한 끼가 엄청 소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또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밑바탕이 재료가 돼서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먹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감동받은 마음으로 또 더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이러면 그런 선한 영향력이나 그런 것들이 점점 파장을 이루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물결에도 처음에는 잔잔한 파동이 일어나지만 점점 퍼지는 물결의 파동처럼 또 뭐 작은 물이 뭐 바다로 흘러가듯이 이렇게 좋은 효과들도 그렇게 퍼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냥 뭐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랑 다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냥 마음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마음 하나하나는 다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고나 이런 것들을 제외해서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너무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라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도 아프지 않고 많이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여행 중에는 진짜 많이 깔깔거리고 웃고 그런 연인들도 보고 친구들, 가족들끼리 여행 온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됐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깔깔거리는 웃음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많이 보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냥 보고 있기만 해도 되게 행복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스러운 말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예쁜 마음을 내는 건 가장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마음과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뭐 긍정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좋은 것들이 자기한테 끌어당겨 오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또 더 큰 감사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그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 작은 부분이라도 서로서로 나누고 우리가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방안의 모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좀 나랑 다른 성향이나 나랑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는 있어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율을 해서 나갈 문제지 뭐 협박하거나 겁박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뭐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차가운 바람으로 외투를 벗길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차가운 바람이 불면 우리는 다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방어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 꽁꽁 싸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따뜻한 바람이나 쨍한 햇살이 오면 우리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그래서 외투도 하나씩 더 벗게 되고 그런 햇빛을 온몸으로 받고 만끽하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햇빛을 따뜻한 마음이나 그렇게 그런 상태에 대입을 해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누가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나한테 다가와 그런 걸 알게 되면 우리가 마음 깊이 있는 정말 그런 마음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그냥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마음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안전지대였을 때 제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좀 다가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랑 친하고 싶다 그러면 내 매력을 보여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물리적으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런 매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매력에 서로 끌리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존중하고 그러는 거는 그 사람이 뭐 싫어하는 부분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존중과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친구가 되고 싶으면 마음을 먼저 열고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저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다 소중한 가족들, 우렁각시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렁각시들 가족들한테 가장 잘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은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한테도 잘하고 이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 가장 가까워서 좀 너무 친밀하다고 생각해서 좀 함부로 하거나 좀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존중할 건 존중하고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주는 게 맞다. 어떤 생활에 있어서도 그런 사적인 영역, 사생활에 관한 부분은 지켜주고 그러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의 사생활이 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자유롭고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안전지대는 뭐 물리적인 공간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마음에 있어서도 그런 안전한 공간은 항상 필요하다. 내가 뭐 의지할 만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안전지대의 확보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은 뭐 배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심코 그냥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툭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이 상대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 비수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거는 정말 생각해 볼 문제 같거든요. 뭐 만약에 어떤 한 연예인이 있어. 그런데 무심코 한 연예인에 대해서 막 무차별하게 막 공격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진짜 벌떼처럼 막 그렇게 맞은 그런 비난을 한 사람이 견디기에는 너무 버겁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벌떼 같은 공격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그런 것도? 그렇게 적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나한테 할 수 있는가, 그 잣대나 기준을 나한테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해도 되는 말인지 안 해도 될 말인지 구분이 아주 쉽게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뭐 업이나 습관에 의해서도 무심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 점검은 항상 필요하다.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 내면과 직면하는 일이 항상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날카로운 기준들은 스스로한테 가져오고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더 너그럽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아침부터 그런 뉴스를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픈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관한 생각은 항상 우리가 서로서로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책 읽어드릴게요. 가장 친한 친구는 정신적으로 당신보다 나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루 24시간 동안 다음의 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바치는가? 직업, 잠, 놀이와 휴식, 유용한 지식 습득, 시간 죽이기.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당신을 독려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경고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당신을 낙담시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 왜 그것을 참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은 조언을 마음대로 해댈 때 그것을 아무 의문 없이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따져보는가? 가장 열망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열망을 달성하고 싶은가? 그것을 위해 다른 열망들을 한켠에 밀어둘 수 있는가? 그 열망을 달성하려면 매일 어느 정도 시간을 바쳐야 하는가? 마음을 자주 바꾸는가? 그렇다면 어째서인가? 시작할 일을 되게 끝까지 하는 편인가? 다른 사람들의 사업이나 직위, 학위, 부 같은 것에 쉽게 영향을 받는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이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보다 나으며 존경할 만한가?
이 질문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대답하고 있는가? 최소한 하루는 필요하다. 이 같은 질문들에 진실하게 대답했다면 이제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질문들을 살펴보고 몇 달에 걸쳐 매주 한 번씩 이 질문들을 다시 복기해보라. 진실하게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그때마다 가치 있는 사실들을 새로이 알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관해서는 당신을 잘 아는 사람, 특히 아첨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그러면 그들의 시각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완벽히 다스릴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다. 이는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고무적인 사실이다. 또한 이 사실은 우리의 신성한 본성을 반영한다. 생각을 다스리는 능력은 자신의 운명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말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게 된다. 마음은 정신의 상태다. 신성한 특권이 부여된 이 마음을 신중하게 보호하고 사용하라. 의지는 이를 위해 부여된 것이다. 불행하게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정적인 암시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 토머스 에디슨이 녹음 재생기를 만들려고 했을 때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걸 만든 적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설득했다. 에디슨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스스로 확신하고 믿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F.W. 올워스가 5센트 상점을 열려고 할 때 부정적인 사람들은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리스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믿음과 계획이 뒷받침된다면 합당한 생각이라고 믿었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암시에서 마음을 지킬 권리를 발휘함으로써 그는 1억 달러를 훌쩍 넘는 막대한 부를 일구었다. 헨리 포드가 처음 만든 조잡한 자동차를 몰고 디트로이트 거리로 나갔을 때 의심 많은 도마의 후예들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 물건이 실용적으로 사용될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무도 돈을 주고 그런 기계를 사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포드는 이렇게 대꾸했다. 전 믿을 만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지구를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헨리 포드처럼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과 대다수 노동자들의 차이는 딱 한 가지다. 포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 다른 사람들은 다스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훈련과 습관의 결과다. 마음을 다스려라.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우리를 휘두르게 될 것이다. 중간이나 타협점은 없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뒷받침하는 계획을 세우고 부지런히 실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막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도록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했더라면이라는 오래된 변명 55가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실패한 이유를 전부 알고 있으며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 물샐 틈 없는 변명거리를 가지고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는다는 점이다. 그 중에는 영리한 변명도 있고 아주 약간이긴 하지만 정당한 변명도 있긴 하다. 하지만 변명에 돈을 지불할 사람은 없다. 세상이 알고 싶어하는 건 오직 한 가지다. 당신은 성공을 이루었는가? 한 성격 분석학자가 가장 공통적인 변명들을 취합해 보았다. 이 목록을 읽으면서 신중하게 스스로 점검해보고 자신은 몇 가지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기억할 점은 이 책에서 제시하는 성공 원칙들은 이런 변명들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딸린 식구만 없었더라면, 누군가 충분히 밀어주었더라면, 돈이 있었더라면, 교육을 많이 받았더라면, 일자리가 있었더라면,
건강하기만 했더라면, 시간만 좀 있었더라면, 때가 좋았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기만 했더라면, 주변 상황이 좀 달랐더라면,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기회만 있었더라면, 지금 기회만 생긴다면, 사람들이 내게 트집만 잡지 않았더라면, 나를 방해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내가 바라는 일을 할 수만 있었더라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더라면, 저 사람이 지닌 재능이 내게도 있었더라면, 내 의견을 주장했더라면, 과거에 기회를 받아들이기만 했더라면, 사람들이 내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더라면, 돈을 좀 모아둘 수 있었더라면, 상사가 나를 제대로 평가해 주었더라면, 누군가 좀 도와주기만 했더라면,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만 한다면, 대도시에 살았더라면, 그 일을 시작만 할 수 있었더라면, 자유롭기만 했더라면, 저 사람 같은 성격이었더라면,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으면, 내 진짜 재능을 세상이 알아봐 준다면, 운이 좀 따랐더라면, 빚만 없었더라면,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방법만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모두 내게 반발하지 않았더라면, 걱정할 게 이렇게 많지만 알았더라면,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사람들이 그토록 바보같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족이 저토록 낭비병만 없었더라면, 운이 나를 저버리지 않았더라면, 팔자가 사납게 타고나지 않았더라면, 멋못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었더라면, 돈을 잃지 않았다면, 다른 동네에 살았더라면, 과거가 없었더라면, 내 사업을 했더라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기만 했더라면,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었더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그것을 고쳤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했던 방식에는 분명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망하는 것을 이루어냈을 테니 말이다. 내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것들을 덮을 변명에 시간을 덜 들였을 것이다.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드는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해온 것이다. 변명하는 습관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유구하다. 하지만 성공에는 치명적이다. 사람들은 어째서 변명에 매달릴까? 변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변명은 상상력의 산물이다. 자신의 발명품을 옹호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다. 변명을 만드는 일은 깊이 뿌리 박힌 습관이다. 습관은 빠져나오기가 무척이나 어려운데 그것이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해주는 것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플라톤은 늘 이렇게 생각했다. 최초 그리고 가장 큰 승리는 자아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아에 굴복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굴욕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다른 철학자는 이런 생각을 다른 식으로 표현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목도한 추악한 특성은 대부분 내 성정을 비춘 것일 뿐이다. 철학자이자 작가 프라즈 발행인이자 로이 크로프터 출판사의 창업자인 엘버트 하버드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약점을 감추려고 변명거리를 만들므로써 자신을 필사적으로 속이는데 어째서 그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내게는 늘 수수께끼였다. 그 시간을 다르게 사용한다면 그 약점을 고치고 더 이상 변명거리가 필요하지 않게 될 텐데 말이다. 이 말을 떠올려 보길 바란다. 인생은 체스 게임과 같다. 상대 선수는 시간이다. 망설이면서 패를 놓고 즉시 움직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시간이 당신의 말을 다 쓸어갈 것이다. 우리는 우유부단한 행동을 참아주지 않는 상대에게 맞서 게임을 해야 한다. 왜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지 않았는지
논리적인 변명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그 변명은 쓸모없이 지난 일일 뿐이다. 이제는 부 문을 열 마스터키가 쥐어있기 때문이다. 이 마스터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마음속에 부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낸다. 이 마스터키를 사용하는 데는 위약금이 없지만 사용하지 않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 바로 실패라는 대가다. 마스터키를 사용한다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을 극복하고 인생에 바라는 것을 요구한다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보상은 수고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제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확신이 드는가? 우리가 인연이 있다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에머슨은 말했다. 이 글을 마치면서 그 생각을 빌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 책의 한 장을 통해 만났다. 저도 친구들이랑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부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로 측정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다 읽었어요. 이건 저 오프라인 풀이 좋아하는데 오프라인 풀이 책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이거 살짝 읽어드리고 또 잠재의식에 관한 거 바로 읽어드릴게요. 기쁨. 자리에 앉아라. 삶이란 만찬을 마음껏 즐겨라. 데렉 월컷. 티나 터너가 처음으로 내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나는 그녀를 따라 도망치고 싶었다. 백댄서가 되어 그녀의 콘서트에서 밤새 춤추고 싶었다. 황당한 소망이라고. 오프라 쇼가 티나의 투어를 따라 나선 어느 날 밤 LA에서 내가 꿈꾸었던 소망은 현실이 되었다. 노래 한 곡을 가지고 종일 연습한 후에야 나는 기회를 잡았다. 살면서 그렇게 무릎이 흐느적거리면서 떨리고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흥분한 적이 있었을까? 사실 그렇게 심장이 떨린 것도 처음이었다. 무대 위에서 한판 거하게 노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5분 27초 동안 경험할 수 있었다. 그때만큼 내가 평상시의 편안한 상태에서 벗어나 비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혀 본 적이 없다. 머릿속으로 스텝을 밟고 리듬을 맞추려고 애쓰며 결정적인 흥분의 순간이 덮치기를 고대하던 내 모습이 지금도 기억난다. 그때 나는 나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었다. 넌 괜찮아. 금방 끝낼 거야. 그러다가 호련히 깨달았다. 긴장을 풀지 못하면 제대로 즐기지 못할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고개를 뒤로 확 젖히고 스텝 돌고 찬다를 머릿속에서 떨쳐버리고 그냥 춤을 췄다. 자, 간다. 몇 달 후 나의 벗이며 정신적 스승인 마야 안젤루로부터 소포가 도착했다. 자기 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라며 선물로 보낸 것이다. 포장을 뜯고 꾸러미를 열자 리안 워맥이 부른 노래가 실린 CD 한 장이 나왔다. 지금도 나는 그 노래를 듣기만 하면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엉엉 울곤 한다. 마야의 삶의 증언이나 다름없는 그 노래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의 후렴구가 있다. 계속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냐 춤을 출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면 나는 내가 춤을 췄으면 좋겠어. 나는 확실히 안다. 우리 모두에게는 숨을 들이마신 후 신발을 벗어던지고 무대로 걸어나와 춤출 기회가 매일 주어진다. 한 점 후회 없이 지칠 때까지 즐거움을 누리고 까르르 웃으며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기회가 매일 온다. 그때 우리는 삶이라는 무대 위로 담대하게 춤추며 올라 직관에 따라 자신의 영혼이 살며시 이끄는 방향으로 따르면 된다. 물론 벽 앞에 조용히 앉아 자기 의심과 두려움의 그늘에 머무를 수도 있겠다. 바로 지금이 선택해야 할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그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당신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파묻혀 정말로 즐겁게 사는 것을 잊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은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신이 훗날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당신이 매 순간을 소중히 보내기로 마음먹고 마치 지금이 내게 허락된 시간은 전부인 양 온 힘을 다해 즐기기로 결심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면 좋겠다. 그대로 자리에 머물 것인가 무대로 나가서 춤출 것인가의 갈림길에 섰을 때 당신이 춤을 춘다면 정말 좋겠다. 오늘 이 책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또 잠재의식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니까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자기 긍정 호흡법과 칭찬으로 따르고 싶은 리더가 되다. 한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가 너무 꼰대에 비판적이며 우울하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계속 이직했고 상사는 왜 자꾸 사람들이 그만두냐고 불평했다.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아랫사람이 없는 윗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윗사람이 없는 아랫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배려를 하고 좀 이렇게 또 뭐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 있을까를 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윗사람이 좀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조건들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과 사랑으로 늘 아랫사람을 대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하는 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분하고 마음이 정돈된 사람은 오만한 자세로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으로 주변 사람들이 저절로 따른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권위나 이런 거는 스스로 세우려고 하면 그 권위가 그렇게 가치 있게 안 느껴지고 오래 갈 리도 없는데 진짜 사람들이 마음으로 따른 그런 권위는 무너지지 않는 권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늘 살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말이 많고 시끄러운 사람은 진실성이 없고 내면이 균형 잡혀 있지 않다. 진실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 나의 제안에 따라 그는 몇몇 직원에게 일을 훌륭히 해냈다고 칭찬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에게 칭찬을 건네면서 자신감을 키워주자 반응이 좋았다. 사무실 후 화합을 막던 입만 열면 비판과 잔소리를 하는 태도도 멈췄다. 무엇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었던 자기 비하를 그만두었다. 암울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그는 자기 긍정 확언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기 시작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숨을 내쉬면서 쾌활하다 라고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다. 호흡법을 연습하다 보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숨을 길게 참을 수 있었다.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서 응답을 받기 위해 심호흡을 50번에서 100번까지 연습했다.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마다 나는 쾌활하다 라고 생각했더니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규칙적인 심호흡이 심리적 안정감을 선사하고 잠재의식에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새기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관리자는 우울한 마음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확언도 했다. 그는 이 진리를 매일 6번씩 천천히 차분하게 그리고 사랑을 담아 확언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고 있는지 알았다. 새롭고 건설적인 습관으로 낡은 습관을 대체했다. 6주 후 그는 새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평온한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바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회사의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그에 맞게 수입도 올라갔다. 왜 효과가 없을까?
한 여성이 매일 30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그녀는 침묵의 시간에 음악을 틀고 몸을 동쪽으로 트는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향을 피웠다. 그녀는 내면에 집중하는 게 아닌 주변 환경과 외부 세계에 완전히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다. 삶은 혼돈 그 자체였다. 몸이 아팠고 마음이 외로웠고 지루했다. 여러 가지 정신병에도 시달렸다. 마음은 조각상과 촛불, 의식, 향, 음악, 자세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녀를 최면 상태로 이끌었다. 오감의 자극에 푹 빠져 전혀 내면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동생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한심했다. 매일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도 없잖아. 날 봐. 나는 침묵 수행을 하지 않아도 늘 튼튼하고 활기차고 만사가 잘 풀리잖아. 사실 그녀는 침묵 상태에 머무른 적이 없다. 눈으로는 흔들리는 촛불을 보고 있었고 귀로는 노래를 듣고 있었다. 단순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에머슨의 현명한 침묵을 설명해 주었다. 현명한 침묵은 세상과 감각이 주는 증거에 관심을 거두고 나의 아이디어나 욕망의 현실을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다. 갖고 있다고 믿으면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즉 욕망, 아이디어, 계획, 목적, 투자가 손이나 마음처럼 실제한다는 걸 의미한다. 마음의 다른 차원의 형태와 모양,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 생각과 감정, 욕망에 주의를 쏟으면서 기뻐하라. 이러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잠재의식의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에머슨의 현명한 침묵이다.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 말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자. 말이 없고 마음이 고요할 때, 불완전한 생각과 헛된 의견을 버릴 때 완전한 침묵에 도달한다. 여성은 내가 설명한 대로 따라하기 시작했고 진정한 침묵은 마음과 몸, 재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항상 친구들이 마음이 정말 소중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석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그런 예쁜 마음들을 저한테 닿을 수 있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그런 마음들 느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찬 것 같아요. 저는 마음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친구들의 예쁜 마음들 늘 마음에 새기고 제 마음에 늘 사랑꽃을 피워서 늘 사랑을 노래하는 파란 나비가 될게요. 그리고 친구들의 아픈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항상 세심하게 들여다봐주고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늘 노력할게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많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친구들의 그런 천재적인 창의성이나 아이디어들,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보고 배우고 영감을 얻어서 저도 또 나날이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늘 마음을 잘 닫고 마음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할게요. 저도 제가 많이 부족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모자라구나 하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쟤는 좀 모자라서 그래, 모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더 노력할 테니까요. 그리고 부족한 이런 말들을 늘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 깊이 감사해요. 매 순간마다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100만 번 볼 뽀뽀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어떤 만남을 했는지 또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다 잘 보냈다고 토닥토닥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잘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녁도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고, 또 뭐 따뜻한 차나 이런 것도 잘 마시고, 또 밖에서 추운데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쌍화탕이나 한방 감기약이나 이런 것도 데워서 꼭 드시고, 좀 이렇게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잠을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따뜻한 물에 샤워하면 또 이런 근육들이 이렇게 좀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이완이 되고 그러면 조금 더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따뜻한 물에 내 몸도 맡기고 그렇게 또 나를 사랑하고 또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 오늘 나 참 고생했다 잘했다 이렇게 쓰담쓰담도 해주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찬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저녁에 얘기하니까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런 기운이나 이런 감정들이 친구들 마음에 고스란히 남아서 또 이런 좋은 마음으로 잠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도움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취지나 마음들이 친구들 마음속에 쏙쏙 잘 들어가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도 얘기 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잘 때 따뜻하게 이불 포근하게 잘 덮고 발가락 안 나오게 잘 덮고 자요. 굿나잇. 안녕.